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노지에서 거의 구사하지 않는 바라케 양단고입니다. 노지는 잡어가 없다고 해도 무조건 잡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맑아졌다. 참붕어, 피라미,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갈견이, 블루길, 온갖 것들이 있죠. 길을 한 2개 정도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제가 낚시하는 곳은 그러면 타나 연관성 자체가 없어졌는가? 이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직벽지대입니다. 그래서 척수의 길이만큼 수심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발 밑에는 바로 급심이고요. 무엇이 어렵냐? 고기들이 막 명칭을 바꾸고 이러냐? 참. 날이 흐려져서 그런가? 저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찌 2개를 올려봅니다. 찌 내리는 거지, 내리는. 하나. 지금 이 영상은 이 저수지 수위가 제법 내려갔을 때입니다. 수심을 측정해 보면 19척으로 어떻게 되나 봅시다. 4.5m 정도 나왔고요. 거기서 살짝 띄운 상태로 4m권을 공략을 하다가 고기가 좀 잡혔어요. 근데 날이 흐리고 저기압이 되면서 수심층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2m가 조금 넘네요. 고기 유형층을 찾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한여름에는 뭐 어느 타나에 고기가 대부분 있지만 지금 같은 어중간한 계절, 봄이나 가을에는 생각보다 유형층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어디를 하냐면 바닥에서 1m 혹은 중간 수심을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예 그냥 중간 수심을 딱 공략하기로 뭐 그러진 않겠지. 마음 먹은 거예요. 여기는 수심이 그래도 지금도 거의 4m 정도 되기 때문에 유형층을 찾아야 돼. 떡밥이 굉장히 크죠. 직경 2cm가 넘는 떡밥은 잡어 때문입니다. 잡어. 지금 제가 사용하는 떡밥은 감자 베이스이지만 바라케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떡밥입니다. 이러면 잡어가 더 많이 붙죠. 집어력도 더 좋죠. 잡어가 붙는 만큼 떡밥의 사이즈를 갑자기 맑아졌어요. 키워서 공략하는 거죠. 여기는 깊은 수심의 계곡지이기 때문에 올려봅니다. 고기가 어느 순간 쫙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고기를 불러들이려면 넓은 저수지에서 어느 정도의 집어력이 있는 떡밥이 근데 목 내리면 안 돼. 요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떡밥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좋아할까? 목 내리면 안 될 그게 아닌데. 일로. 지금 앞에가 직벽이라서 좌대 설치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좌대를 깊이 넣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좀 물과 거리가 좀 생겨버렸어요. 저는 평소에 좌대를 바닥에서 수면에서 한 10에서 20 정도만 하는데 지금은 5, 60 정도 된 상태입니다. 좀 불편하죠. 제가 더 옆에 가서 좌대를 펼쳤어야 되는데 잘못했어요. 설마 비 오진 않겠지. 그래도 불안하다. 날씨가 흐려지기 시작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일기예보를 한번 보고요. 이 영상은 지난해 영상이에요. 지난해 활성이 좀 올라가 있을 때 영상인데 그때 바빠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못 시켜드리다가 지금 시켜드리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비슷해져 있으니까.
이곳은 고기가 사이즈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근데 개체수가 충분하고 여러 방식의 공략이 가능해요. 이런 곳에서는 움직임이 다르네. 바라케 양덩고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확산을 살려놓으니까 조금 나아졌고 타나를 바꾸니까 목줄이 길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바람이 또 불 수도 있고 해서 잡어도 많고. 목줄은 줄이지 않았어요. 그대로 48에 60. 바람이 바로 부네 바람이. 48에 60으로 고활성기에 바라케가 들어간 감자떡밥을 구사하면 쉽지가 않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2m에 3m권이 고기가 훨씬 잘 움직여 줄 것 같아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깊은 수심에서는 말겠거든요. 근데 층을 바꾸니까 바로 입질이 나와요. 물론 공략은 쉽지 않고요. 저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안 달려. 구사를 해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속 헛방만 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아예 변화를 줄 생각을 하고 이참에 바라케를 좀 연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노지에서 바라케를 꺼내 들었습니다. 400에 물백. 고우텐 400에 물백. 난리가 나겠지요. 저는 떡밥을 처음 사면 이런 단고형 떡밥은 무조건 가텐을 좀 더 넣어야겠다. 이렇게 가텐 단품 형태나 200만 아니면 넣어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써보거든요. 한 터치로. 그래서 고텐 400을 넣어서 물 200을 하려다가 물을 조금 더 추가하고 가텐을 추가합니다. 전번에 해봤는데 지난번에 고우텐을 한번 썼네요. 그때 고우텐의 점도가 생각보다 많아서 단단하게 남아서 힘이 너무 크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텐을 추가하는 거예요. 가텐은 점도가 있는 떡밥이지만 고우텐에 비하면 점도가 훨씬 작고 고우텐만 가지고 힘이 강하게 남는 것에 비하면 힘을 조금 줄여서 남길 수 있거든요. 고우텐 가텐 조합 아주 좋습니다. 수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떡밥을 저렇게 돌리는 거는 점도가 막 심하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법 돌리는 듯 보여도 뽀송뽀송하고 카타보소 상태를 빼고 만들어 줍니다. 공기만 빼고 뭐 점도 더 줄 필요 없어요. 앞에 떡밥 감자떡밥 버려놓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노지에서 도전해 보세요. 그냥 노지는 바라케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지에서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관리터에서는 뭐 당연히 바라케 양담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좀 더 깊은 수심에 앉으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저렇게 힘든 자리에 앉아서 물을 뜨고 있는 거예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이샤. 늘 더러운 뜰채 손잡이. 자, 가텐 넣으면 어찌 될까요? 고우텐 조금 더 단단해도 될 것 같은데 수심이 얼마 안 되니까 던져보고 필요하면 떡밥의 크기도 조금 더 줄어들어도 될 겁니다. 아까보다 밥이 줄어들었죠. 근데 저게 지금은 사이즈 모릅니다. 낚시를 하면서 가텐을 100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이즈가 맞는지 저 사이즈가 맞는지 봐야 돼요. 시토리 보소
근데 이거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바라케는 생각보다 유질이 굉장히 좋아서 지난번에 했더니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이 낚시는 추정하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물속에 넣어서 대입해 보면 됩니다. 대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고 보고 투척을 했는데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위에서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과 실제 대류의 움직임은 반대인 거예요. 상층부에서 좀 부딪혀 버리네. 이런 걸 다 읽어내야죠. 위에서 바람에 이렇게 참붕어가 좀 더 모입니다. 아무래도 물 방향이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 바라케 양단고 하면 당연히 잡어가 많이 모이죠. 문제는 잡어가 많이 모이는가가 문제가 아니고요. 좀 부드럽네. 상황을 만들 수 있느냐, 붕어에게 먹일 수 있느냐, 그게 한 문제죠.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조금 더 카타보소로 가도 될 것 같아요. 가텐을 살짝 더 넣어서. 갑작스런 소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네, 이제는 대류를 읽고 왼쪽으로 투척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체크하죠. 대류가 있는 곳에서의 낚시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구간 있죠. 이 구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생각보다 찌가 소란스럽지는 않죠. 아직. 목내린 폭은 조금 더 해야 되겠고요. 수분이 많다 보니까 상층부에서 걸리네. 유지력이 부족하죠. 카타버소를 해야 상층부가 통과될 것 같아. 지금 그냥 상태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 느낌.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가텐을 조금 더 추가하거나 BP 후레쉬를 조금 더 추가해서 조금 더 단단한 형태를 만들 수 있죠. 투척이 약간 오른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밀어 올려 버립니다. 이제는 좀 더 강한 건드림이 나오네요. 목내림만 되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겠어요. 아직은 목내림 부족. 이걸 뭐 이렇게 치대서 유지력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줘서 자, 이제 떡밥은 점도 계열이기 때문에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기만 뺀 거에서 소나무 살짝만 더 주고 우선은 손의 압력만으로 목내림 폭을 늘려보고 손의 압력만으로 하기에 무리가 된다 싶으면 그때는 조정용 떡밥을 더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일단은 압력만 가지고 해봅니다. 낚싯대는 19척입니다. 바람 방향이 하루 종일 바뀌는구만. 저리가 여기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입질이 나와요. 유지가 되면 내려가고 아니면 털리면 끝이죠. 유지력 부족. 밥을 키우든지 밥이 작으니까 통과를 못하고 참붕어들이 있는 곳은 위에서 오래 머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밥이 큰 게 좋습니다. 유지가 안 돼. 피라미도 마찬가지. 그래서 평소에 낚시하던 것보다 커야 돼요, 밥이. 한 번만 더 던져보고 가텐을
밥이 조금 커졌죠, 지금? 밥을 잘 보시면 길이는 비슷한데요. 볼이 뚱뚱해지고 있죠, 밥이. 밥달기 진짜 안 되네. 똑바로 안 보여 지금. 확인해야 해가지고 넣어야죠. 삐딱하게 달려. 아마 사용하지 않던 떡밥이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바늘은 극야라즈 7호 정도를 쓴 것 같아요, 저때. 초반에 바로 빨리 내려가진 않고 시간이 좀 있다가 내려가죠. 그죠? 17. 이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면 집중해서 공략할 수 있죠. 한 번에 들어가는 떡밥이 양이 많죠, 이제. 많이 빠졌다 진짜. 바라케가 감자에 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죠. 자, 밥달기 할 때는 목줄이 항상 텐션이 팽팽하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걸로 떡붕어 몇 마리 잡으면 되는 거죠. 치대서 유지력을 높이기보다는 풀림을 보장한 채로 떡밥의 사이즈를 키우는 형태. 그러면 확산이 되면서 잡어들을 통과해 나가요. 그 확산된 입자들을 잡어들이 쫓으면서 잡어의 밀도가 펼쳐지거든요. 그러면 목내림이 잘 돼요. 이 원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확산을 이용한 낚시를 못하는 거죠. 예, 이건 밀어 올려 버리네요. 민다 밀어. 요렇게 몇 번 조금 약해요. 해보다가 안 되면 아, 바라케는 안 돼 라고 해버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카타보소로 가면 됩니다. 더 단단하게. 과하니까. 지금은 시토리 보소예요. 수분이 먹이기 딱 좋은 밥이에요. 지금 상태가 사실은 관리터 같은 데서는 지금 이 밥이나 이것도 카타보소예요. 하지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노지에서는 저거보다 훨씬 더 단단해야 되고 두들겨 맞으면 확산이 쫙 일어나고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이건 밥이 무슨 건탕 같다 싶잖아요. 만져보면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저 정도 밥이라야 잡어층을 뚫어요. 이제는 점도가 약간 느껴지는 단단한 터치가 됐어요. 네바 보소? 네. 네바가 점도니까요. 입자는 더 빡빡해졌지만 입자감은 유지가 되는 형태. 떡밥은 뚱뚱하게 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밑에 내려가서 팍 퍼지는, 위에는 단단함으로 통과되는 그런 유형. 상층부는 지금 눌러놓은 압력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요. 타나에 들어가면 물을 빨리 먹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수분이 적으니까. 물을 먹으면 그때 풀림이 확 살아납니다. 잡어를 상대할 때는 이런 카타보소가 굉장히 좋죠. 가텐 대신 뭐 모지리 같은 거 넣어도 됩니다. 떡밥은 더 빡빡해지거든요. 그래서 목내림은 오히려 더 잘 나오게 될 거예요. 되게 빠르네. 보세요. 풀림이 딱 생기니까 가져가 버리네.
불림을 살리니까. 야야야, 이리 와, 이리 와. 고기는 크지 않지만 각도상 뜰채를 써야 돼요. 잘 먹지요. 바라케 양단고 괜찮죠? 아이, 삼키면 안 되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니까 잡어가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그러네. 그렇지 않아요. 참붕어가 어마어마해요. 지금 안에. 이럴 때 바늘빼기가 있어야 되죠. 그 안에 넣으면 딱 찔러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고 이것도 입이 작냐? 얘가 이제 입이 좀 크면 손가락으로 바늘을 꾹 누르면 기다려. 바늘 되는데 바늘빼기 꺼내야죠. 빨리 수술해줘.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입 벌려라. 집에 있는 나무 젓가락으로 만든 바늘빼기. 빨리 안 벌리면 죽는데. 앞에다 V 홈을 딱 내가지고요. 이 바늘빼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넣고 딱 찔러주면 바늘이 쏙 빠지거든요. 이게 뭐 물고기 상처 내는 게 아니고요. 줄을 팽팽하게 하고 바늘을 눌러주면 탁 빠집니다. 근데 지금 붕어가 좀 작다 보니까 빨리 안 해주면 상처가 나기 때문에. 줄을 바늘에 딱 끼워져 나오죠. 죽을 뻔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가져와서 어떡할 뻔했냐. 아, 바늘빼기 챙겨놔야 되겠는데. 큰 떡밥도 익숙하게 달 줄 알아야 됩니다. 조그마한 떡밥 다는 건 쉽죠. 근데 떡밥이 2cm가 넘어가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낚시를 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아, 대류 심한데 잘못 던졌네. 순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척이. 투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저렇게 던지면 그만큼 흐트러 버리는 게 돼요. 11시에 던져야 되는데 잘못 던졌어. 네, 이건 빨리 꺼내야죠. 뭐 저거는 뭐 붙들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고요. 10시나 11시에 던져야 돼요. 이곳은 대류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부력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잡어층을 뚫고 목내림 시키려고 부력을 높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부력은 적정해야 되고요. 대류 때문에 찌를 빨리 세우려고 부력을 표준보다 조금 더 높이는 정도면 됩니다. 네, 지금처럼 11시 정도에 던지고 12시에 목내림이 되도록. 지금 일어서면서 벌써 흘러가죠. 그러면 더 왼쪽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화면 밖에서 일어서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좀 늦었죠. 방금 입질. 근데 더 깊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투척에서부터 잘못된 구사였어요.
긴 척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량이 안 나옵니다. 녹이 슬어서. 지금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 왼쪽으로 10cm 정도 더 가는 게 좋아요. 이제 미리 일어섰죠. 이렇게 하면 목내림이 아마 가운데 지점에서 제법 나올 수 있어요. 내려가죠. 노란 눈금이 지나면 먹일 만한 입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12시에서 이 목내림이 됐으면 훨씬 좋았을 거예요. 근데 12시에서 이 목내림이 안 되고 조금 늦어졌죠. 잡어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떡밥이 유지가 잘 되죠. 바라케 점도 계열의 떡밥들이 심남김이 그만큼 좋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상황을 계속 만들어 가면 어느 순간 고기가 달리게 되겠죠. 자, 제가 자꾸 왼쪽에서, 점점 왼쪽에서 찌를 세우죠. 이렇게 해야 12시에 목내림을 완성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류가 심할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구사를 하셔야 돼요. 뻗어 던지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목내림 완성이 돼가죠. 한 번만 더 내려가주면 되는데. 입질. 지금 같은 방식. 달리든 안 달리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뻗어 던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채비가 내려가는 시간 동안 더 흘러가요. 그러면 그걸 덜 하려고 고부력질을 쓰잖아요. 그러면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고부력질은 쓰면 안 되고, 지금은 옥기추죠. 사실상 2m에서 2m 60 정도의 수심을 공략하니까 주줄이 뭐 혹은 옥기추가 되는데, 지금도 12시에 들어갔어요. 더 왼쪽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대류 빠르다. 일어서기도 전에 저 가버리죠. 좀 전에 잘 던져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투척에 똑같이 던졌으면 훨씬 좋은 입질이 나올 텐데, 약간 더 벌어진 각도가 돼버렸죠. 물론 뭐 잔챙이들은 이 구간에서도 입질을 해주긴 합니다. 하지만 아쉽죠. 이거 어떻게 달리게 하지? 투척을 잘하면 되죠. 관리터에서도 똑같습니다. 관리터는 여기보다 대류가 심하지 않으니까 척수도 이거보다 이만큼 길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략하기가 훨씬 쉽죠. 이 생노지에서 잡어들이 버글버글한데 바람개 양당구 해보면 어렵긴 어렵습니다. 대신 노지만 다니는 저로서는 이 상황에서 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대류가 아까랑 좀 다릅니다. 바람이 밀어줘서 찌가 덜 내려가는 경향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목내림이 되면 공략 구간에 들어가는 게 돼요. 이러면 입질이 제대로 나올 수 있죠. 점도가 좀 있으니까 쪼는 듯한 형태가 나옵니다. 심은 남아있고, 조금 큰 심에서는 입질을 못하네요.
그렇게 막 덥석덥석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입질이 나올 듯한 구간에서 입질이 안 나오죠. 네. 조금 더 맞춰야죠.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낙하중이 먹이려니까 헛방이 나고 돌림을 봐도 그러고. 찾아야죠. 낙하중이 좋은지 되돌림을 보는 게 좋은지. 지금 제가 전화를 보니까 투척이 진짜 안 좋네요. 조금 뻗어 던지면 저렇게 찌가 몸통이 나오는 저 시간이 약간 생겨버려요. 그래서 떨구어 넣기가 훨씬 좋다는 겁니다. 자, 이건 좋은 건드림이죠. 노란 마디가 지나고 나면 언제 입질을 해도 챔질을 할 수 있으면 있는 상태가 돼 있으면 돼요. 마지막 좀 짧은데 더 강하게 찍어줄 수 있는데 뭔가 지금 입질로 제대로 이어지지 않네요. 경기까지 가봐야지. 자, 경계까지 가봐야지 라는 말은 떡밥의 크기를 조절해 본다는 뜻이에요. 점도는 조금 더 생겼죠. 그런데 지금 못 먹는다는 말은 고기들이 먹고자 하는 순간에 떡밥이 크다는 거예요. 수분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잡어가 지금처럼 많은 상황에서는 수분으로 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이즈를 아슬아슬한 수준까지 줄여보고, 그게 안 되면 지금 제가 손물 치고 저렇게 막 만지죠. 저렇게 수분을 늘려고 입질. 밥 사이즈 줄였더니 강한 입질이 나오죠. 그러면 저걸로 우선 가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렇게 강하게 입질이 나와버릴 줄 저는 몰랐던 거예요. 떡밥의 크기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공략이 가능한 거죠. 기본적으로 후가 바라케가 확산이 세니까 확산을 죽여도 노지에서는 세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죽여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유지가 허락하는 한에서. 조금 더 수분을 하고 눌러서 억제를 시켰죠. 지금 유지력이 조금 더 좋아지고 밥은 확산이 약간 줄어들고 그런 형태. 투척은 잘 됐고요. 부드러우면 먹네. 더블. 부드러우니까 막 가져가죠. 하나 나갔. 아, 있네. 그럼 처음부터 저렇게 맞추면 부드러워야 되지. 되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찾아 들어가야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요, 휘둘려 가지고 목내림도 안 됐어요. 아유, 처음에는 카타보소로 어느 정도 잡어들한테 줄 걸 주면서 이렇게 맞춰 들어가야 돼요. 하고 앙증맞은 5치 6치. 얘들은 순진해가지고 이런 맛 보면 미치는 거지. 바라케 양땅구 연습하기 괜찮은 곳이죠. 자, 좀 전에는 목내림 폭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터치 지난번에 어느 헛방이 정도 많이 맞추는 나길래 거. 좀 더 부드럽게 해야지 하다가 집에 갔거든. 이번에는 아예 더 부드러운 터치로. 부드럽지만 입자감 있습니다. 풀림이 없는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풀림이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높은 구간에서부터 입질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작은 놈 둘이서 손맛을 만들어주네.
그냥 물고 달려버려 지금 얘들이. 맞으면 터치 맞으면. 입질. 그렇지. 사이즈야 어쨌든지 간에. 자, 이제 터치를 맞췄고 먹는 크기를 맞추니까 얘네들이 시원시원하게 먹어주죠. 이리와. 맞죠? 잡다 보면 고기는 또 커지기도 합니다. 터치가 맞아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때는요, 사이즈가 어떻게 하면 큰 고기 잡을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잡아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커져요. 대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심하게 흘러 지금. 그래도 아까보단 대류가 많이 줄었어요. 입질. 와즈리가 아직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지금처럼 방금도 입질이었어요. 맛있나 입질. 보네. 막 가져가네 물고. 작은 붕어들이라서 그래요. 안 채워. 목내림 조금 깊이 시키려고 놔뒀대. 윗바늘 사이즈가 살짝 작았는데 그냥 가져가요. 여러분, 노지에서 갈견이가 있는 곳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갈견이가 없으면 할 수 있어요. 참붕어와 피라미 정도는 바라케 양당고로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긴 갈견이는 없어요. 깊은 수심이면 뭐 잡어들이 못 쫓아온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깊은 수심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붕어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집어를 되기 시작하니까 또 주르륵 내려가 싶은데. 잡어는 안 걸리고 붕어만 나오잖아요. 방금 저거 입질이에요. 이제 부대 껴서 그래요. 먹을 사이즈가 되면 땅 찍어주는 형태인데, 먹을 사이즈로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어요. 점도가 이거 늘어나면서. 입질하면 안 하네. 너무 뜸을 들인 거예요, 제가. 큰 놈 움직이면 돼. 방금 참붕어 튀었죠? 큰 놈 움직이면 돼. 안 해. 큰 놈은 경계심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자꾸 걸르네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게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근데 굳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빠른 템포로 잡아내는 게 자든 바라케든 낫습니다. 터치를 맞춰서 공략하는 거기 때문에 물 속에서 모양이 비슷하게 나오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면 먹어요. 그렇죠. 붕어들이 먹기 좋게 만들어주면 맞추기 되죠. 어렵다는 거지. 이 노지에서 바라케로 애들이 막 흥분하니까. 흥분을 억제시키면서 먹여주면 되거든요. 지금 빨리 안 내려가니까 여기서는 한번 입질 들어오면 바로 챔질해야 돼요. 밀도가 높아졌다. 더 떨궈 넣어야 돼. 못 넣었더니. 떨궈 넣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노지에서 낚시할 때 바라케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또 들락날락 끓이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떨구어 넣기 같은 거 자체를 안 해요. 목줄 이렇게 안 쓰죠. 48에 60, 50에 65 안 쓰죠. 그냥 본인이 할 줄 아는 것만 구사하지 난이도를 안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자꾸. 낚시는 난이도를 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할 줄 아는 것만 해가지고는요 맨날 고수준이죠. 고기 터졌다 그러면 가고, 산란철 특수다 그러면 쫓아가고, 그 외에는 안 가고. 그때는 그냥 알아서 먹어줄 때잖아요. 그거 말고 안 먹으려고 막 기를 쓸 때도 낚시를 해보셔야죠. 지금 맞아진 거, 얘는 안 맞아진 거. 얘도 지금은 변하죠 계속. 작은 고기들이니까 먹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거기까지 도달시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잡어들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심 남김의 사이즈를 맞춰서 입질. 아니야. 붕어는 배 탔고 옆에 있는 참붕어가 걸렸어. 마지막에 먹는 사이즈를 어느 구간에서 도달시켜 주느냐도 중요하죠. 지금은 처음에 손물을 딱 쳤을 때보다 점도가 더 생긴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는 점도가 있으니까 자꾸 생겨요, 점도가. 밥달기가 똑바로 안 돼. 왜 그러냐면 익숙한 떡밥이 아니다 보니까 압력을 많이 주지 말고 사이즈를 살짝 더 키워서 이 점도 그대로, 자꾸 해봐야죠. 이 점도의 수준에서 오버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밥을 넣어줘야 돼. 저게 센터 잡기 어려우면요, 떡밥 반 갈라가지고 넘겨놓고 허공에 대롱대롱 들고 있어 보면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가 보여요. 지켜야 되는 거죠. 이 지금 이 밥은 이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지금 점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지금 선물을 더 치면 목내림을 못 시키는 일은 없죠. 그냥 떼서 단다는 느낌으로 사이즈는 살짝 키워야 목내림이 맞을 거예요. 지금은 점도가 살짝 있지만 과하지 않아요. 저 입질이에요. 끝났나? 털렸네 거기서. 예, 방금 그거 챔질했었어야 돼요. 저거보다는 유지를 조금 더 시켜야 되겠네. 일단은 목내림이 되고 풀림이 있는 경계를 찾아내야 돼요. 낚시를 이 상황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목내림을 충분히 시키고 확실하게 당겨놓고 거기서 먹는 구간을 확보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해놓고 당겨 올려요. 지금 밥이 부드러워지니까 부드러운 떡밥은 안, 줄을 센터를 놓고 당겨 올려 이렇게. 지금 이 밥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야와네바입니다. 딱 걸치게. 그냥 이렇게 툭툭 치면 이렇게 밥이 벌어지면서 내려갈 정도예요. 그만큼 경시 변화가 빨리 온다는 거죠. 좀 만져버리면. 선물이 싹 손가락 3개. 배고프다. 여기서부터 입질 나오면 챔질 해야 돼요. 한 번 더. 방금 한번 했고요, 벌써. 저것도 입질. 방금도 입질. 다 놓치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래요, 저도. 이거는 조금 더 크네. 거기서 딱 먹었는데. 제가 여름에 이 피로도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손이 안 나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사이즈는 다 똑같아. 7치, 8치. 던지면 안 된다 참. 여기가 지금 좌대 각도가 애매해서 그냥 놓으면 풍덩하는 거예요. 미세 참붕어가 많네. 미세참부어. 엄청 지금
물속에 안 보여서 그렇지 물속에 붕어도 예쁘네. 작아서 그렇지. 참붕어가 바글바글합니다. 되게 예쁜 사이즈. 예쁘죠? 노지라고 바라케 양단고가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붕어가 먹을 만한 터치 맞추는 연습하기 딱 좋네. 크기와 터치를 맞추면 돼요. 저는 지금 터치 맞추는 연습하잖아요. 점도가 늘어나고 하니까 떡밥 크기도 약간 줄었죠. 부드러운 밥은 센터를 끝까지 놔야 돼. 끝까지. 아까보다 밥 달기가 좀 나아졌죠. 그리고 줄에서 센터를 잡고 만지면서 내려도 되고. 이렇게 보면 세게 치면 축 흐를 정도입니다. 지금 저래 보여도. 대신에 감자는 이 정도 터치가 아니라도 먹죠. 바라케는 터치를 바람이 이렇게 나가주는 게 엄청 좋거든. 더 부드럽게 맞춰야 먹어요. 높은 구간에 오래 서 있는 거는 잡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빨간 부분이에요. 많이 지나면 입질. 저도 지금 높은 구간을 공략해요. 그냥 입질. 저거 입질이에요. 점도가 생겼네. 점도가 있을 때는 저런 입질들이 나오거든요. 안 가져가네. 그래서 제가 앞에 입질들이 세게 나오니까 쓱쓱쓱 거리기만 하고. 그걸 의식해서 저걸 넘겨버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방금 그거 챔질했어야 확산이 돼요. 조금 더 있어요. 풀림이. 확산이라고 풀림이. 풀림이 좀 더 있어야 되겠죠. 이제 투척을 아예 저렇게 잘 하고 있죠. 소물밥. 위에서 찍었어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쪼는 형태들 중에 입질인 게 많네요. 제가 지금 보니까 입질 조금 저런 부분들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 목내림을 확실하게 시켜줘야 돼요. 밥을 좀 더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키워야죠. 이게 여러분 해보시면 지금 이건 부드러운 밥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부드럽고 점도도 별로 없어요. 근데 방금 물을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조금 지나면 이 물을 다 흡수하고 나면 금방 또 점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만지면 안 되고, 밥이 이 밥을 커졌죠. 그대로 쓰려면 사이즈를 키워서 목내림을 깊숙이 시켜주고 흥분한 애들을 안정화를 시켜요. 헛방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낚시가 절대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목내림 안 되네? 목내림 감자도 이것처럼 시켜야지.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데 감자는 이거보다는 조정을 덜 하는 편이죠. 감자는 조정이 이렇게 안 되죠. 다양하게. 대신에 입자가 곱기 때문에 더 쉽게 먹죠. 오랜만에 하니까 바람개 다 날리고 바람에 막 바지 엉망이죠. 그래도 노지에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좋죠. 사이즈는 큰데 풀림이 좋기 때문에 유지가 돼서 내려가주면 딱 좋겠는데 유지가 조금 부족하네. 지금 이렇게 되면요. 다시 고기가 지금 그만큼 참붕어랑 그 고만고만한 사이즈 떡붕어들이 물속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다시 카타보소 밥을 가져와서 한 번 더 큰 사이즈로 재조정해 들어가야 아까보다 돼요. 점도를 살짝 더 줘서 넣어가지고 목내림을 충분히 시켜서 고기가 이렇게 있는 걸 이렇게 내려줘야 돼.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센터가 맞아져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뒤를 누르면 돼요. 센터가 잘 안 맞을 때는 고민을 하지 말고 그래서 가운데까지 딱 관통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보면 어떻게 해야 센터 맞은 채로 밥을 달 수 있는지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으면 여기서 맞춥니다. 그리고 밑둥 확인. 지금처럼 떨궈 넣기가 되면 제일 좋고요. 어우 저기 고기 많아서 끓는 거 봐. 뒤에 깊어 올라오는 거 봐요. 버글버글한 거지 밑에 지금. 떡밥이 조금 더 무거워도 됩니다. 지금 같으면. 우선은 기존의 이 이렇게 뭐 고우텐, 내리 가텐만 쭉쭉쭉 가지고 해줘야 돼. 공략하는 떡방이 거죠. 더. 여기서 사이즈가 맞아지면 딱 먹습니다. 저기까지. 대신 지금 확산이 많으니까 퍼져버리죠. 입질이 안 나오고.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이 사이에 또 하나는 밥은 점도가 더 생겨서 목내림의 폭은 쪽에서 맞았지만 유지가 더 좋아요. 목내림이 이루어진 포지션이 틀렸잖아요. 마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물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왼쪽에서 목내림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관리터에서 바라케 할 때 똑같아요. 이 방법을 하는데 지금 척수가 길어서 투척 컨트롤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대류에서 이런 낚시를 19척 2m 어렵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그냥 바람 터지면 집에 가고 뭐 그렇게 되죠. 그리고 어쩌다 지나가는 손님 고기 한 마리 잡고 아까보다 물 머금고 밥이 조금 더 단단해졌기 때문에 유지력은 될 거예요. 사이즈를 줄여도 중요한 건 아마 투척을 내리막을 될 거예요. 약간 왼쪽에서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투척이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목내림이 다 됐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조금 구간이 지났죠. 그래도 이번에는 고기가 상층부에서 막 쫓아 내려오네요. 이제 벗어나죠. 계속 이런 식으로 던지면 저쪽에서 입질이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터치가 입질 이봐 헛방 나 확산이 과한 거예요. 밀도가 옅어진 거예요. 웃긴 지금 게 저게 관리터에서는 이게 맞거든 지금 이 터치가. 근데 여기는 이게 확산이 과한 거예요. 심이 단단하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손물을 주는 거예요. 점도를 더 주고 투척 좌표가 틀린 그냥 것도 있어요. 손물만 주면 유지가 안 되겠죠.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러면 이제 노지에서 바라키로는 못 잡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무조건 지금 이런 터치 찌를 보면서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어디까지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든 떡밥을 이제 거의 다 썼는데요. 너무 부드러워져서 유지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헛방을 염려해서 부드럽게 갔는데 먹이기도 전에 유지가 안 되는 이런 형태가 자꾸 돼가니까 사실은 제가 물 많고 점도 많은 야완해방 이 떡밥을 컨트롤을 잘 예, 못한 좀- 상태죠. 이거 던지면 살아날까? 살아나네. 지금 이 떡밥으로는 안 되고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를 좀 좋을까요? 이 지금 상태에서요. 마음에 안 들거든 제가. 비중을 늘리고 유지력을 살리되 입자감을 조금 보태는 정도. 그래서 GD를 넣어봅니다. GD는 글루텐 당고잖아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확 올라가겠죠. 무게도 조금 더 있고. 새떡밥이니까 입자감도 좋을 거고. 손물을 좀 쳐도 GD는 잘 흡수합니다. 우와, 물이 GD는 역시 GD. 확 빨아마시거든요, GD가. 약간 팽팽한 이런 당고밥이 돼요. 어떻게 돼 볼까? 이런 것도 해봐야 되죠. 이거 넣으면 중간에 가져간다고 봐요. 저는. 조금 더 무겁고 점도가 강하지만 새밥이라서 입자감이 살아있는 떡밥을 넣으면 떡밥 사이즈를 줄여도 되죠. 아까는 그냥 코텐을 좀 더 익숙하게 써보려고 했는 거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고기를 잡아보려고 전환을 하는 거니까 밥 사이즈를 줄여도 되는 거죠. 떨어지지도 않네. GD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못 사용하면 점도 유지 과다가 순식간에 돼버리고 경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맞바람이 또 부네. 제가 지금 그 부드러운 떡밥으로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고전했어요. 자, 여기서 아까는 이렇게 안 채워 뭐. 밀려 올라가면 완전히 끝나버리죠. 한 번의 상황이. 끝났네. 아씨. 진짜 가져갈 줄 몰라. 제가 말해놓고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손으로 터치를 잡고 블렌딩으로 손이 덜 힘들게 만들고, 예, 반복이죠, 반복. 밥 달기도 훨씬 쉽고 떡밥 사이즈는 줄였고 먹이기도 좋아졌어요. 약간 뽀송뽀송한 상태. 좀 전에는 직경 2cm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직경이 1.2, 1.3 정도니까요. 또 가져가죠. 주룩주룩.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네. 이거 한 번으로 끊어놨구나. 밥이 작아서. 그렇죠. 밀어 올렸어요. 아이고, 왜 안 달리는구나. 마지막 10 남았을 때 먹었는데. 일단은 지금 먹이기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훨씬 더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아까 고우텐 가텐으로 터치 맞추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이거는 비중과 점도가 늘어나는 터치죠. 지금 여기는 확산이 과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각보다 확산이 좋은 고우텐 가텐이라서 한 번 나오는 입질을 노려야 되네. 주룩 그러면 해야죠. 먹었죠. 어우. 아이고. 뭐야 이거. 아까랑 와, 오지게 걸렸는데 왜 빠지지? 완전히 다르죠. 몸에 걸렸나 보다. 아닌데, 비늘도 없는데.
먹고 달려 일어섰네. 아, 그냥 찜 일 때 바로 챔질할 걸. 밥이 작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밥 사이즈가 작아서 먹고 달리거든요. 예, 밥을 키우면 불필요한 애들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먹고 달릴 줄 몰랐네. 다시 준비.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떡밥은 그죠? 아직도 우아지리가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거보단 약간 사이즈가 더 커야 되겠네. 휘둘리네요. 이 정도. 딱 맞는 그래야 떡밥의 정말 사이즈를 찾아야 돼요. 다시 밥이 조금 더 커졌어요. 적정함을 찾으려면 이렇게 수정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 왜 떨어져? 잘 못했으니까 떨어지죠. 입질. 안 달려, 안 달려. 이제 한 번 이런 상황을 만들었으면 한 번 더 던지면 더 나아지고 한 번 더 던지면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렇게 해야죠. 상층부를 조금 더 잘 통과하면 훨씬 낚시가 쉬워지는데 목내림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네요. 아까보다는. 그런데 입질로 잘 이어지지 않네요. 어우, 저 끓는 거 봐. 밑에 붕어들은 난린데 지금 제가 먹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못 먹네, 니네. 확실히 노지에서 감자에 비해서는 좀 어렵게 느껴지죠. 잡어가 모이는 밀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입질 나오면 바로 좋네요. 이번에는 쪼는데 탁 때리질 않네. 지금 여기서 나온 입질은 저거보다는 폭이 더 크고 강하거든요. 그걸 못 매기는 거예요. 목줄을 더 줄이거나 질이 안 나와. 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결국에는 떡밥을 다시 계기로 합니다. 제가 낚시를 잘 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도 바라케를 노지에서 자주 쓰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은 떡밥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코우테인 200인데 고봉으로 했어요. 일부러 조금 카타보소로 가려고. 헛방도 심하고 점도는 많고 물 넣으면 털리고. 자, 새로운 블렌딩은 고우텐 200에 GD 200입니다. 네, 물은 100인데 95 정도 했습니다. 카타보소 하려고. 그리고 손에 점성이 딱 느껴지는 정도에서 멈췄습니다.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가는 떡밥. 이 떡밥 저 떡밥 중에 뭐가 더 좋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구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점도와 이 정도의 비중, 입자감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된다라는 걸 생각해서 지금 거기에 맞는 블렌딩을 다시 한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면 되죠. 고텐 단품이 낫다 아니면 뭐 고텐 GD가 낫다 고텐 가텐이 낫다 그게 아니고요. 20, 30분만 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후닥닥 끓이고 이러면 공략이 어렵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콕 찍어주고 해야 공략이 좋죠. 유지도 돼야 되고 내려가 주죠. 지금처럼 이렇게 내려가 줘야 제가 공략하기가 좋은데 이러다가 사이즈가 맞아지면 땅 찍겠죠. 유지력은 굉장히 좋네요. 거기서 안 풀리나 보네. 어쨌든 지금 유지력이 중요하니까요. 그럼 그냥 걸쳐다가 가야지. 풀림이 생각보다 없어서 밥달기를 할 때 그냥 걸치기만 하고 센터만 맞췄습니다. 쪼물락 끓이지 않고. 밥달기 연습하고 이제 제대로 찍는 입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떡밥을 맞추어서 블렌딩 하기 시작하면 주둥아리네. 조금 더 나은 형태가 되는 거죠. 주둥이. 이야. 주둥아리. 아이고 맛봐라. 아이고 맛봐라. 유지력이 더 좋고 비중도 더 좋고 박사는 좋고 그래서 더 작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밥이. 떡밥 배합이 잘 맞으면 내가 그만큼 덜 피곤해지는 거예요. 배합을 바꾸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입질. 다시 입질. 아까 이러면 털려버렸는데요. 그래도 2번 했으면 덜어내야지. 그걸 끝까지 쳐다보고 있냐. 이거보다는 수분이 더 들어가도 되겠다.
계속 저렇게 맞춰 보는 거죠. 상층부 잡어가 어마어마하고요. 저걸 통과시키고 나서 점잖은 움직임이 나와주면 성공한 거죠. 점도가 많으니까 이게 쪼는 듯한 형태가 자꾸 나오는 게 불편해서 제가 점도를 줄이려다가 사실은 떡밥을 지금 자꾸 유지력 약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요. 비중을 늘리고 확산을 조금 더 줘야 돼요. 터치에 적응을 좀 해야 되는구나. 헛방에 그 휘둘리면 안 돼요, 사람이. 이것도 다 공부입니다. 자, 찌서는 지점은 괜찮고요. 여기서 내려가 주면 괜찮은데 안 내려가 주면 흘러버리죠. 일단 깊은 목내림부터. 그렇죠. 뭐든지 기본기부터 해요.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더 내려가. 방금 거기서 끝나거든요. 지금 계속. 너무 고집할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 그만큼 좀 바보 같은 낚시를 하는 거죠. 거기서 더 못 내려가. 저기서 더 못 내려가면 거기서 공략을 해 가지고 밀도를 줄여가면서 목내림을 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냥 기어이 내가 톱이 침몰할 때까지 내리고 말리라 한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저거보다는 잘합니다. 예전에가 더 잘했는지 지금이 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이 좀 낫겠죠, 아무래도. 여러분은 절대 저 끝까지 내리겠다고 고집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간에 입질 같은 입질이 나오면 그냥 챔질 하시면 돼요. 되돌림 중에 나오면 좋은데. 되돌림 중에 참 인색하죠, 입질이. GD가 들어가니까 풀림이 이렇게 늦은 거예요. 거의 다 왔는데. GD 고태는 조금 더 적응을 필요라. GD가 어렵네. 그러니까 여기서 목내림을 시키는 것과 목내림이 됐을 때 먹을 만한 사이즈가 되는 거 두 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일단은 GD를 넣으니까 목내림은 돼요. 문제는 풀림이 약하다는 거죠. 입질. 이거는 명백한 입질이네. 오, 예. 뭐 힘을 이렇게 써. 얘는 힘이 좋네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왜 이렇게 힘을 쓰냐. 너는. 아, 다른 애들보다 크구나. 니 진짜 힘 되게 쓰네. 굉장히 힘이 좋았어요. 안 온다. 아이고야.
붕어는 뭐 아, 여덟치. 이거는 붕어 같은 붕어네. 비늘에 상처가 좀 있고. 크지도 않은데 진짜 힘 좋네. 이게요, 보세요. 맞추면 바로 이렇게 반응이 오잖아요. 제가 지금 못 먹이는 거죠. 비율이 이상해. 먹겨진 애들이 있어. 한 이거 얼마 된다고 사이즈? 산란철도 아닌데. 7치인데 음. 이렇게 힘을 써.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어렵게 이제 또 한번 맞추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맞추고 나면 터치가 맞으면 고기가 또 달려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떡밥 크기는 지금 한 1.3, 1.4 정도. 아까보다는 비중이 더 있죠. GD가 들어가니까 조금 더 무거운 게 더 나았던 거죠. 점도가 있지만 그래도 무게감으로 구간을 통과해 주니까 괜찮은 입질이 확연하게 나와줬죠. 저렇게 입질이 나와서 고기가 안 달리지는 않거든요. 한 두 눈금 정도가 딱 찍는 정도의 강한 입질들이 나오면 고기는 어김없이 달려요. 입질. 오예. 보세요. 연타로 나오잖아요. 이것들이 힘쓰는 것들이 4m권에는 말 같은 게 타나가 맞아지니까 이렇게 고기가 나오죠. 사이즈도 이제는 7치 정도로 안정이 됐고, 높아서 뜰채를 안 쓸 수가 없다. 힘은 고기가 작아도 굉장히 좋고요. 붕어가 고기는 다 길이에 비해서 이 최고가 높아요. 힘은 좋고요. 작아도 체고가 높아서 남산지 붕어랑 비슷하게 생겼고. 아, 여기 재밌어요. 수심이 더 깊어지는 그 수위가 올라가면 더 재밌거든요. 우리 집에서는 거리가 조금 더 되는 곳이긴 한데 풍광 끝내주고 깊은 수심에서 낚시가 가능하고 잡어 적당히 있고 바라케로도 공략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오랜만에 바라케 하니까 재밌네. 고전했죠 중간에. 뭐 떡밥 바라케 최초 블렌딩이 너무 가벼웠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관리트하고는 뭔가 다른 거죠. 확산과 터치가 맞아야 됩니다. 좀 더 안정이 됐죠 아까보다. 이제 오히려 유지를 좀 줄여야 되나 그럴 정도가 됐죠. 먹는 사이즈에 도달 못한 거예요. 방금 입질. 아우 그걸 안 먹네. 그걸 안 먹어. 먹는 사이즈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요 지금. 그러면 다음 투척에서는 압력을 살짝 줄여서 넣어야 돼요. 목줄 바꿔야 되네. 이렇게 해서 고기가 달리기 시작하면 참 목줄을 바꿔야 재밌죠. 됩니다. 투척도 아까보다는 훨씬 안정화가 됐고요. 이게 여러분 이런 낚시가 재미있는 낚시예요. 사이즈 만들어지는 중. 저러다가 먹는 사이즈가 되면 흡입. 대류도 줄었죠 아까보다. 먹이는 구간에서 입질이 안 나왔어요 방금은. 그죠? 찍었네. 예.
그리고 타이밍 엉뚱한데 입질해버리고 딴 데 보면 안 되는데. 에이, 그래 작게 10 남았을 때도 입질하는. 어쨌든 좀 전에 사용하던 떡밥보다는 지금 이 떡밥이 구사하기는 쉬워요. 함부로 만지지만 않으면. 아직도 높은 구간에서 강하게 반응을 하죠. 유지가 관건이죠. 유지만 되면 깊은 구간에서도 얼마든지 입질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입질. 그렇지. 터치지 터치. 어이구야 이거 크다. 여기 애들은 일단 힘을 써요. 아니네 떡이네. 그렇게 크지 않아도 저렇게 쉽게 안 뽑혀 올라와요, 애들이. 실제로 무게감이 별로 없으니까 꺼내놓으면 별 뭐 그거 없는데 물속에서는 힘을 엄청 써요. 아이고야. 그래 내가 네 얼굴 보고 가려고. 이거 한 마리 잡으면 보상이 되죠. 큰 고기, 뭐 이 고기는 크지도 않은데 상대적으로 조금 더 큰 고기는 보상이 되죠. 요즘은 뭐 저거보다 훨씬 더 큰 고기를 잡지만. 여덟치 되겠다. 네, 요거는 8치. 조금 더 크죠.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 큰 고기다. 어깨가 높죠. 네, 8치에 조금 넘네요. 땡큐. 어이구야. 네, 저 고기를 잡고는 뭐 대충 몇 번 던지고 낚시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깊은 수심에서 하는 붕어들은 큰게 나오지. 확실히 힘이 좋아요. 네, 오늘 낚시 보시면 바라케를 자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처음 해보는 블렌딩이어서 터치 맞추는 게 조금은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맞추고 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기까지 찾아 들어가는 게 좀 어렵기는 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었죠. 오늘은 거우텐하고 GD의 조합이 구사하기에 좀 더 괜찮았습니다. 나중에도 저런 조합은 해보면 할만할 것 같아요. 가쿠신이랑 가텐 조합도 괜찮고요. 네, 여러분들도 노지에서 이렇게 바라케 양단고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리터에서는 뭐 당연히 여러 가지 조합으로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죠. 양단고 연습을 많이 해야 전체 낚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좋아지니까 한번 재밌게 연습을 해 보십시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노지에서 바라케 양단고 한번 올해도 구사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 영상이지만 그때는 제가 바빠서 타이밍을 놓쳐서 올려드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시기적으로 맞는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여러분들도 낚시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